대해서 여기서 배울 거라는 거.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보면 일단은 두 점 사이 거리라 하면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라 그러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이 점의 좌표를 x1, 이 점의 좌표를 x2라고 했을 때 이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자, 이게 만약에 원점이 이쪽에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이랑 x1이 0보다 큰 거야. x1, x2 둘 다 0보다 큰 거예요. x1이랑 x2 둘 다 0보다 컸을 때 AB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 원점에서부터 B까지 거리, 그러니까 AB의 거리는 OB에서 A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 OA의 길이를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OB의 길이는 0에서부터 x2까지 양수니까 이제 x2겠죠. 그냥 거리는. 그죠? 그 다음 원점에서 A까지 거리는 그냥 x1이니까 x2에서 x1 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 지금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 x1이 더 작고 x1이 음수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수직선에다 나타내보면 원점이 이렇게 있고 x1이 이렇게 있고 x2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 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OA의 길이랑 OB의 길이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더해야 되죠. 그래서 OA에다가 OB의 길이를 더해야 되는데 OA의 길이는 x1이 음수니까 어떻게 돼? 그냥 x1이겠어? 마이너스 x1이겠어? x1이 음수잖아. 음수잖아요? 그러면 OA의 길이는 x1이라고 쓰면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거리는 음수면 안 되잖아요.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1이 돼야 되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OB의 길이는 x2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랑 똑같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음수야. 둘 다 음수면 수직선에다 이것도 나타내보니까 그 원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x2, 여기가 x1 이렇게 있고 여기가 a, b, o예요. 그러면 여기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AO의 길이에서 BO의 길이를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AO의 길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x2겠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x1이겠죠. 그쵸? 그 다음 BO의 길이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x2잖아요. 근데 이거의 길이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x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x1이 되는 거니까 AB의 길이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된다. 그래서 얘가 크기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무조건 그냥 x2가 더 클 때 x2에서 x1을 뺀 것의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x2가 더 크니까 양수가 나오겠지만 계산하다 보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꼭 절대값을 취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조건 양수로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뭐 따로 설명을 들었다기보다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라 그러면 그냥 둘이 빼고 했었잖아. 그냥 했던 부분을 다시 이제 알아본 거고요. 아는 내용이죠. 지나니?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그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가 있어요. 좌표 평면이 뭐야? 좌표 평면은 이렇게 가로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로축이 있을 때 이 두 직선에 의해서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 했을 때
이 두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한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럼 이 평면에 있는 좌표들을 평면 좌표라고 하는데, 얘가 뭐 x좌표가 a고 y좌표가 b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b인 거잖아요. x를 항상 먼저 쓰고 y를 뒤에다 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a라는 점이 있는데 x좌표가 x1이고 y좌표가 y1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는데 x좌표가 x2고 y좌표는 y2야.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그러니까 이 3분의 ab의 길이를 구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먼저 a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수직선이 아니니까 아까 배웠던 대로 못 풀잖아요. 근데 수직선이 되게 만들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b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하게 그으면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길이는 얼마겠어? 여기는 x1이고 여기는 x2잖아요. 그래서 x2에서 x1을 뺀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누가 더 클지 확실치는 않으니까 절대값을 꼭 취해주고요.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y2에서 y1을 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b의 길이를 구해본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알죠?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높이의 제곱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2-x1의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절대값은 제곱하면 절대값 안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곱하시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AB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뭐다? 자, 제곱해서 이거니까 여기다 이제 양의 제곱근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3학년 2학기 그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되게 많이 봤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들 기억 안 나는 말. 그랬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11쪽 보시면 아, 11쪽 보시면 이제 필수예제 1번 해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그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여?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두 점 A, B의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래요. A 값을 모두 구해라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3이 x1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x2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y1인 거고, 여기 있는 2가 y2인 거야. 네? 그죠? 번호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그래서 AB의 길이를 구하면 아까 그 공식 쓰니까 어떻게 돼요? x2-x1의 제곱이었잖아. 이 루트 씌우고 x2-x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3의 제곱, 그리고 y2 빼기 y1이니까 2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2루트 5가 될 때 a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하는 게 좋겠죠.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6이 되는데 루트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빼기 a의 제곱을 하기 전에 그냥 이것은 뭐 a 빼기 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호는 바뀌어도 상관없잖아.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양변 제곱했으니까 2루트 5 제곱하면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전개하려고 들면 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서 16을 이항시켜버리면 a 빼기 2의 제곱은 20 빼기 16이니까 4고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a 빼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요. 그쵸? 그래서 a 값을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a는 자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니까 2 플러스 2 해가지고 4가 되거나 아니면 2 마이너스 2 해가지고 a는 0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점 A, B, C에 대해서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니까 자 A, B, C에서 AB랑 BC가 같다 했으니까 우선 A, B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A, B 길이 구하면 여기서도 얘가 x2고 얘가 x1이잖아요. 그래서 2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A 빼기 마이너스 2 하면 뭐예요? A 플러스 2인 거 알겠어요? 이렇게 제곱해서 얘가 AB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 구해보면 BC의 길이는 자 얘가 x2고 얘가 x1이죠? 그러니까 6 빼기 2에서 4의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y2, y1이죠? 그래서 1 빼기 a의 제곱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식을 다시 써보면 요거 계산했을 때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그냥 a 플러스 2의 제곱은 그대로 써놓고요. 얘랑 루트 16 더하기 이것도 이제 a 마이너스 1로 고칠 수 있죠. 알겠어요? 이렇게 서로 같은 거고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보고 이것도 전개해보면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뭐야? 1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a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4a 플러스 5고요. 그 다음에 여기 16이랑 마이너스 1이랑 1이니까 이거 둘이 더해서 17인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17이죠? 그쵸? 아니 이항하지 말자. 여기 있던 마이너스 2a만 옮겨서 플러스 2a고 여기 그냥 후변에 17을 남죠. 그래서 4에 2a 더하면 6a고 그 다음 5 이항하면 17 빼기 5니까 12가 돼서 a 값은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 이해됐어? 네. 라인이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대표 유형 3번, 필수 유형 3번 보면 12쪽에 한번 보시면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 그러니까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해라. 뭔 말이냐면 좌표 평면 위에서 자, 처음 A 좌표는 5, 마이너스 2라 했으니까 이 정도 있겠죠. 이 정도 A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7, 2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으면 한 이 정도의 B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2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을 그려보면 y 절편이 7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 자체는 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 P가 이렇게 있을 때 이 PB의 길이랑 PA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PA의 길이랑 PB의 길이랑 PA의 길이를 일단 다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확한 P의 좌표를 모르니까 P의 좌표를 X 좌표를 A라 하면 Y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y는 2x 플러스 7이라 했으니까 x 대신에 a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a 플러스 7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p의 좌표는 이렇게 a, 2a 플러스 7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PA의 길이는 뭐가 돼요? A좌표가 5,-이고 P는 요거니까 x2 빼기 x1이면 A 빼기 5죠. 그래서 루트 A 빼기 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y2 빼기 y1이면 2a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니까 2a 플러스 9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제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PB의 길이는 루트 지어놓고 얘랑 얘 사이에 거리니까 a 빼기 마이너스 7 하면 a 플러스 7이겠죠? 요거에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7에서 2 빼니까 2a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좀 맞아 알겠어? 자 그러면 이 두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PA랑 PB랑 길이가 이제 같아야 되는데 결국엔 얘들도 루트가 있으니까 각각 제곱해서 갖다 푸는 게 좋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PA의 제곱을 하면 루트 없어지고 이거 다 전개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더하기 2A 플러스 9 제곱하면 4A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9는 18이니까 36A 더하기 81이겠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게 뭐랑 같다? 요거랑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곱해서 전개한 게 A제곱 더하기 14A 더하기 49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해서 전개하면 4A 제곱 더하기 250 20A 더하기 25가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양변에 A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없어지고 또 여기서도 4A 제곱은 마찬가지로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좌변 정리하면 마이너스 10A랑 36A 더해서 26A 되고요. 그 다음 25랑 81 더하니까 106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14A랑 20A 더해서 34A 그리고 49랑 25랑 더하니까 74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34A 이항하면 26A 빼기 34A면은 마이너스 8A겠죠. 이게 106 이항하니까 32가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A. 그래서 A 값은 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많이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저기냐 15쪽에 6번을 한번 봐보시면 자, 그 수학 공부할 때는 이렇게 강의 들을 때 다들 필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필기는 하지 마이. 알겠지? 원래부터 할 생각 없었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너네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굳이 그걸 받아 적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면서 이해 안 되면 그때그때 선생님 저거 이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야지. 알겠어?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야지. 내가 이거를 막 선생님 저 필기할 시간 주세요 해가지고 시간을 준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선생님이 공부를 해보면.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문제를 같이 풀었으니까. 그럼 그거를 토대로 다른 문제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문제들도 같이 다시 풀어보면서 그걸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풀어준 거 그대로 받아 적는다고 하면은 그게 별로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 필수예제 6번 보시면, 이거는, 여기서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삼각형 ABC의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등식이 성립함을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했는데,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증명하란 말이 없어도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가장 간편해요. 알겠어? 그리고 이것은 파푸스의 중산 정리라 해가지고 공식으로 따로 있는 거긴 한데 교육 과정에서는 배우진 않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여기서 소개해 주는 거야. 알겠어? 좀 막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이 중산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간편하게 풀리는 것들도 있는데 뭐 그거 몇 문제 풀자고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어? 자, 보면 어떻게 이제 하냐. 자, BC를 우리가 그냥 X축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M을 원점이라고 해보게요. 그러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Y축 이렇게 점 M을 지나게끔 있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A, B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C, 0이면 C의 좌표는 C, 0이겠죠. 알겠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제 AB의 제곱, AC의 제곱, AM 제곱, BM의 제곱 다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AB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A가 A, B고 B가 이제 마이너스 C, 0이니까 AB의 제곱은 루트는 안 써도 되죠. 제곱했으니까. 그래서 A 빼기 마이너스 C 하면 A 플러스 C의 제곱이고 그쵸? 그 다음에 B에서 0 빼니까 그냥 B의 제곱인 거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자, A가 A, B고 C가 C, 0이니까 요거에서 요거 이제 길이 구하면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이것도 B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또 AM의 제곱은 뭐예요? 자, M이 지금 원점이란 말이에요. 0, 그쵸? 그러면 이 AM의 제곱을 구하려면 A에서 0 빼고 B에서 0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겠지. 그리고 BM의 제곱이다 하면은 자, BM이면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길이가 얼마요? BM의 길이는 그냥 C죠? 그래서 이거는 C의 제곱이고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AB의 제곱이랑 AC의 제곱을 더한 거 이제 좌변은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랑 이것이 아니 더하기잖아.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한 게 저기서 말하는 좌변이고요. 그럼 이거를 간단히 했을 때 그 AM 제곱이랑 BM 제곱해서 2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이거를 다 전개를 해보면 A 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B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A 빼기 C의 제곱 전개해보면 A 제곱 빼기 2AC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죠. 그러면 2AC랑 마이너스 2AC 사라지고요. 2배의 A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도 있으니까 2배의 B의 제곱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C의 이제 제곱인데 C의 제곱 먼저. 여기 지금 C의 제곱 없지? 네. 여기다 C의 제곱을 빼면 그러면 C의 제곱도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2로 묶어주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인데 지금 여기 AB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저기서 말하는 AM의 제곱이고 그쵸? 여기 C의 제곱이 뭐예요? BM의 제곱이니까 딱 평면 이용해서 계산해보니까 성립했더라라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쉬우게 해줘서 자, 18쪽으로 넘어가서 자, 3분의 4분점이라고 그랬어요. 응? 자, 여기서 이 4분점이라는 말은 응? 분수할 때 그 분자야. 나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뭔가를 3분을 나누는 점인데 그 나누는 점이 어디에 있어? 3분이면 어때요? 성분 AB다 하면 그 점 AB 사이를 잇는 이 반듯한 선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더 나가거나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딱 여기 A, B 사이에 있는 부분만 선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의 내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A, B 사이에 있는 안쪽에 있는 어떤 점 P가 있을 때 이 점 P는 그 A, B 사이를 내분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내분하는 길이의 B가 A에서 P까지가 M일 때 P에서 B까지가 N이면 이 점 P는 A, B를,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수직선 위에 있다고 해봤을 때, 수직선 위에 있다고 이렇게 해봤을 때, A의 좌표가 X1이고 B의 좌표가 X2일 때, 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P의 좌표를 X라고 놓고 X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AP의 길이랑 BP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M 대 N으로 내분했으니까 이것이 M 대 N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N 곱하기 AP랑 M 곱하기 BP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같은데 A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AP의 길이는 X에서 X1을 빼면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X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절대값 씌우지 말고 X 빼기 X1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뭐예요? M 곱하기 X2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2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엔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다 전개해보면 N 곱하기 X 마이너스 N 곱하기 X1은 M 곱하기 X2 마이너스 M 곱하기 X가 되고 그러면 자, 그 마이너스 MX를 좌변으로 마이너스 NX1을 우변으로 옮겨주면 MX 더하기 NX는 MX2 더하기 NX1이 되고 자, 요거를 갖다가 X로 한번 묶어봤을 때 M 더하기 N X는 뭐예요? MX2 더하기 NX1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의 값을 이제 구해보면 X는 뭐다?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 이거 비슷한 공식을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배웠어.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 사다리꼴 나와가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사다리꼴 나와가지고 얘네 둘이 평행한데 이 사이에 얘랑 이렇게 평행한 거 그어가지고 얘 길이가 A고 얘 길이가 B고 얘 길이가 M이고 이쪽이 N일 때 여기 길이를 구해봐라. 뭐 배웠어요 이거. 뭐 어떻게 구했었냐면 M 더하기 N 분의 MB 더하기 NA인데 너네 다 2학년 2학기 건 나한테 배웠잖아요. 그쵸? 우리 사람들 전부 다 2학년 2학기 때부터 하고 다녔잖아. 이거 배우긴 했는데 이거 외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는. 응? 네, 그때는 이거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서 그 해결 과정을 아는 게 중요했던 거고 지금은 이 과정보다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이해됐으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부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자, 어떤 좌표, 아니, 그 수직선 위에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6이야. 네? 마이너스 2고 6인데 요거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m이 3이고 n이 1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로부터 거리가 이제 3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여기다 하면은 여기까지 거리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3 더하기 1분의 3 곱하기 6이랑 1 곱하기 마이너스 2예요. 거꾸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6이랑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해서
4분의 6, 3,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16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근데 특별히 m이 1이고 n도 1이야. 다시 말해서 m하고 n이 같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a, b가 이렇게 있으면 한 가운데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점을 우리가 m이라고 해봤을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3분의 ab의 중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가운데 있는 점을 우리가 중점이라고 부르잖아요. 중점의 좌표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m하고 n이 다 1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x2 더하기 x1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중점 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풀었었던 문제들. 중점 좌표 구하는 거 다 해봤잖아. 솔직히 말해서. 중점 좌표 구하는 거 함수에서 다 해봤잖아. 너도 알게 모르게 다 해봤다고. 응? 그냥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설명 듣고 그냥 넘어가서 문제지. 응? 다 해봤었던 것들이에요. 중점 좌표도 이런 1대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해서 그냥 2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고, 이제 좌표 평면 2로 얘네들을 옮겨보면 이거는 그냥 수직선 위에서 말을 하는 거고, 자, 좌표 평면 위로 옮겨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좌표 평면 위에 x축, y축 이렇게 있고, 점 A가 x1, y1이라고 있고, 점 B의 좌표가 x2, y2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A, B 사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길이의 b가 m 대 n인 거예요. 이 점의 이름을 p라고 해봤을 때, 이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해보고, 여기를 x, y라고 해보고, 요거의 이제 좌표를 구해보면, 자, 여기서도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 건데,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겠어? 아, 잠깐만, 이 길이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지금 이 삼각형하고는 서로 어때요? 닮음이겠죠? 왜? 얘는 x축에 평행하고 얘도 x축에 평행하니까 둘이 평행해서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얘네 둘이는 서로 닮음인데 그 닮은 비가 m 대 n이라는 거잖아요. 알겠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x는 x1하고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y도 y1과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자, 이 가로축인 x축도 하나의 수직선인 거고 세로축인 y축도 하나의 수직선인 거니까 수직선에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x좌표도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 점 P의 y좌표도 y1과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P의 좌표를 구해보면 그냥 그대로 공식 똑같이 적용해서 이 x좌표 구할 때는 m 더하기 n분의 그 다음에 mx2 nx1 바꿔서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mx2 더하기 nx1 이제 y좌표 구할 때는 m 더하기 n분의 분모는 똑같고 요 m을 여기다 곱해야 되겠지. 이쪽에 m이고 이쪽에 n이니까 여기가 m 대 n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m 대 n인 거니까
요 m을 y2에다 곱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그 my2 더하기 ny1이 되는 거죠. 얼마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3,7이고 B의 좌표가 뭐 5, 마이너스 6이었다. 이 두 점 사이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3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그냥 분모는 3 더하기 2 해주시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곱한다고 해. 그러면 15죠. 그죠? 그 다음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6이겠죠. 이거 컴마 y좌표도 3 곱하기 마이너스 6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이고요. 그리고 2 곱하기 7 해서 더하기 1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해보면 요거는 이제 9가 되고 분모가 5니까 5분의 9 컴마 이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점이 구해진다는 내분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지금 할 때도 문제를 풀 때도 당연히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데 있어서 이거를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여기 막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단어장 써가지고 외운다고 외워져. 영어는 그렇게 해서 외워지잖아. 그치? 근데 수학 공식은 그렇게 해서 외워지냐고. 안 외워져요. 어떻게 해야 돼? 공식 써놓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집어넣는 연습을 노트에다가 다 쓰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중점좌표 구할 때도 x좌표 각각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좌표 평면에서 마찬가지고요. 거기 이제 20쪽에 보면 외분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는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뭔지는 좀 알아보고 넘어가면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거는 안 냈자 써서 내분점이었어요. 그쵸?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외분점은 바깥 외자 써서 바깥쪽에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는데 내분점은 이 A, B 사이에 있었잖아요. 근데 외분점은 이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야. 얘가 뭐 점 Q다 했으면 AQ의 길이가 M이고 BQ의 길이가 N일 때 이 점 Q는 3분의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이 점의 좌표를 x1, x2, x라고 해놓고 이제 q의 좌표 x를 구해보면 aq 대 bq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곱하고 외항의 곱하면 n aq가 되고 그 다음에 내항의 곱하면은 m BQ가 되는 거죠. 그래서 AQ의 길이는 이제 X에서 X1 뺀 거잖아요. N 곱하기 X 빼기 X1이고. 그 다음에 BQ의 길이는 M 곱하기, X-X2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NX-N, 그리고 NX1에다가 mx-mx2가 돼서 자 nx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mx2를 이항하면 mx2-nx1이고 얘가 mx-nx라서 이거 x로 묶었을 때 m 빼기 n x가 되고 우변은 이제 mx2-nx1인데 m-n으로 나눠주면 x는 n-n분의 mx2-n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 적용하는 방법은 내분점이랑 똑같은데 여기가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로 여기서는 당연히 m이 n보다 크겠죠. 그쵸? 이 길이가 더 길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m 값이 더 작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외분점은 a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딱히 문제들에서도 외분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냐면 생각을 해봐봐.
자, 수직선상에서 세 점 A, B, C가 있어. 예? A, B, C가 있는데 여기가 3대 2에 3대 2야. 근데 A의 좌표가 얼마인지 알려줬어. 여기가 X1이라고 알려줬어. 알겠어요? X1이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X2라고 알려줬고, C의 좌표를 모르고 C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네? 자, 그럼 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이 두 숫자는 알고 C의 좌표 X를 모르고 X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 3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구하는 식을 쓰면 되긴 해. 근데 어떻게 더 풀 수 있냐면 이 점 B가 AC를 3대2로 내분하는 거긴 한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C는 AB를 갖다가 5대2로 외분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점 C의 좌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5대2로 외분하니까 5 빼기 2분의 5 곱하기 X2 빼기 2 곱하기 X1 이렇게 그냥 바로 빼버리면 C의 좌표가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막 방정식 만들어서 풀 필요 없이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외분점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런 거를 우리가 단 10초라도 계산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외분점까지는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어도 좀 알아놓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거기 22쪽에 필수예제 7번 한번 봐봅시다. 자, 7번 보시면 세 점에 대해서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 그 다음에 BC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Q라 할 때 PQ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좌표표면에다 좀 그려보면 A가 3,1이라 했고 이 점이 A라 했고요.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 점이 B라 했고 C는 8,6이라 그랬어요. 이 정도에 한 8 있고 이 정도에 6 있다 해봅시다. 자, C가 이렇게 있을 때 A랑 B를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 자, A, B를 2대3이니까 A 쪽에 가까운 점이어야 돼요. 뭐 B가 더 왼쪽에 있다 해가지고 B에 더 가까운 점이 그런 거 아니야? A, B라고 그랬으니까 A에서부터 시작해서 2대3으로 내분하는 이 점이 P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B, C를 연결해 봤을 때 B, C를 3대2, 그러니까 B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한 거예요. 이때 3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공식 그대로 집어넣어서 A, B를 2대3으로 내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P의 좌표는 X좌표가 2 더하기 3에서 이제 5인 거고, 그 다음 2랑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4겠죠? 또 3이랑 3 곱해서 더하기 9, 5분의 또 2랑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또 3이랑 1 곱해서 더하기 6,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전 P의 좌표는 이제 뭐예요? 이거 5잖아요. 그래서 1,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 P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Q의 좌표도 구해보면 이 BC를 갖다가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BC의 길이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분모는 똑같이 5고 3 곱하기 8해서 24.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4, 또 5분의 3 곱하기 6해서 18. 여기 2 곱하기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8 하니까 이거 20이잖아요. 그쵸? 여기 20이고 그래서 Q의 좌표는 4, 이거 10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죠. 그렇게 내분점 일일이 이제 구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
24쪽에 10번을 한번 봐보시면, 여기는 문제에서, 막, 내분한다, 어쩐다, 그런 말 안 알려줬죠. 뭐라 그랬어? 투점 A랑 B를 이은 3분의 AB의 연장선 위의 점 C에 대해서, 자, 그냥 이제 편의상 좌표 평면을 안 그리고 그냥 직선으로 그릴게요.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AB의 연장선 위의 점 C에 대해서, AB의, 연장선 위에 점 C가 있는데, AB의 길이는 이 BC의 길이의 3배래요. 너무 길게 그려요. 자, C가 한 이 정도 있을 때, 이 AB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3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AB 대 BC는 몇 대 몇인 거예요? AB 대 BC는 3대 1인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B가 A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째요? AC가 4잖아, 그러면. 그래서 C는 AB를 갖다가 4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생각하고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분점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C의 좌표를 모르니까 C의 좌표를 그냥 A, B라 하고 A랑 B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B의 좌표가 이 마이너스 1,6이 뭐랑 같다고? A가 지금 2,3이었는데 요 A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놓고 풀면, 자, 3대 1이니까 분모는 4겠죠? 그러면은 3 곱하기 A 하니까 3A, 그 다음에 1 곱하기 2 하니까 더하기 2가 되고, 또 4분의 3B 하고 더하기 3이겠죠? 그죠? 이렇게 놓고 풀면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얘가 6이다 해놓고 풀면은 이 3B 플러스 3은 4로 나눠서 6이니까 뭐 24겠죠? 그래서 3 이항에서 21이니까 B는 7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방정식으로 안 풀고 그냥 바로 외분점 이용해서 구하면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6이라 했으니까 요거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그냥 바로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 B는 뭐다? 자, 4 빼기 1이니까 분모는 3이겠죠? 그렇죠? 4 빼기 1이니까 분모는 3이고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 곱하기 2에서 빼기 2겠죠? 그 다음에 또 분모 3이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6해서 24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3 하면 3이니까 3 빼주면 이 점 좌표 구해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7이잖아요. 그럼 바로 A는 마이너스 2, B는 7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겠어요? 내분점 이용해서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방법, 그리고 외분점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풀어버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27쪽에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이제 봐보면, 자, 정확히 2학년 때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하면 뭐야 그게? 응, 응. 뭐의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자,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중선이 뭐였어?
한 꼭지점에서 그 대변에 중점을 만들어서 여기를 뭐 중점을 D라 했을 때 중점까지 이은 선분을 중선이라고 그랬어요. 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어? 항상 이렇게 세 개를 다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E, F라 했을 때 이 세 중선의 교점을 뭐라고 부르자? 무게중심이라고 부르자 그랬어요. 물론 어떤 도형의 무게중심이다 하면은 여기다 딱 그 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봤을 때 그 밑면과 이렇게 평형을 이룬다 그런 점이긴 한데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중선을 그어서 그 교점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무게중심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특징이 뭐였어요? 성질이. 그치?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잖아요. AG 대 GD가 몇 대 몇이다? 2 대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옮겨가지고 점 A의 좌표를 x1, y1이라 하고 B의 좌표를 x2, y2, C의 좌표를 x3, y3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좀 봐보면 점 D의 좌표는 BC의 중점이잖아요. 그치? BC의 중점이니까 x2, y2, x3, y2의 y3의 중점 좌표 구하면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점 D의 좌표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G의 좌표를 구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 A, B를 갖다가 2대 1로 내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G의 좌표 구해보면 이제 분모는 이제 3이겠죠. 2 더하기 1이니까. 그러면 2 곱하기 D의 X좌표 이거 하면 그냥 X2 더하기 X3잖아요. 그리고 1 곱하기 X1 하니까 여기다 더하기 X1인 거고 또 Y좌표 분모 3에다가 요거랑 또 2랑 곱하니까 2 약분돼가지고 Y2 더하기 Y3군. 그리고 X좌표 여기다도 1 곱하니까 이제 그냥 더하기 Y1인데 정리해보면 뭐라는 말이에요? 이 무게중심 G의 좌표는 그냥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Y2, Y3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이게 그냥 무게중심 좌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좌표 자체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충학습을 좀 보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좀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학교 시험에 하나인데 AB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여기서처럼 x1, y1, x2, y2 그 다음에 x3, y3라고 했을 때 각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들이 있어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뭐 P라고 해보고 이 길이가 m 대 n이 되는 거예요. 또 B, C를 갖다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해봤을 때 여기가 m 대 n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A, C가 아니라 C, 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R이라고 해봤을 때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삼각형은 변의 길이를 이렇게 똑같이 나눴잖아요. 모든 세 변을 다 똑같이 나눈 점이잖아요. 그러면 무게중심은 일치한다라는 건데 왜 그렇게 되냐. 자,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P의 좌표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했으니까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이죠. 그 다음에 y좌표는 똑같이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이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분모 똑같이 m 더하기 n이고 그 다음에 요걸 m 대 n으로 나누는 거니까 mx3 더하기 nx2 이거겠죠. 그 다음에
m 더하기 n분의 m y3 더하기 n y2가 되는 거죠. 이게 q고, 그 다음 r은 x3, y3랑 x1, y3고 이쪽이 m이고 이쪽이 n이에요. 그러니까 x1에다가 m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m x1 더하기 n x3, m 더하기 n분의 m y1 더하기 n y3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보면 언제 뭐야? 무게중심 좌표 구해보면 자, 분모는 x좌표끼리 다 더해야 되니까 일단은 분모는 일단 3으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하려고 하는데 분모가 각각 다 더하기 m 더하기 n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모에 m 더하기 n이 있으면 되겠죠, 그냥. 그죠? 이렇게 하고 자, mx2, nx1, mx3 뭐 이거 다 더해보면 그 nx1이랑 mx1이랑 더했을 때 m 더하기 n x1일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mx2랑 nx2를 더하면 x2로 묶어서 m 더하기 n 곱하기 x2야.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mx3랑 여기 nx3를 더하면 m 더하기 n x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도 마찬가지로 얘네 세 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m 더하기 n 분의 이제 m 더하기 n y1 m 더하기 n y2 m 더하기 n y3 이렇게 될 건데 결국에는 그냥 m 더하기 n 다 약분시켜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게중심 좌표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의 그 A, B, C의 좌표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그냥 이렇게 각 변을 똑같은 B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만 알려줬을 때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그냥 이 내분하는 점들의 무게중심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뭐 점 A, B, C의 좌표를 구할 필요 없이.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28쪽에 43번 확인 체크 43번 한번 봐보세요. 자, 확인 체크 43번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면 자, 삼각형 ABC에서 방금 말했던 부분이랑 세 변의 중점 좌표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잖아?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중점 좌표가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4,5라 했고 그 다음 BC의 중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 했고 이 CA의 중점이 5,6이라 했을 때 방금 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들의 좌표라 했는데 여기서는 중점이니까 몇 대 몇이에요? 그냥 1대 1인 거잖아. 그쵸? 1대 1로 내분하는 점들의 좌표를 이렇게 알려주고 그 얘네들의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 구하면 그게 뭐예요?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더하기 5, 3분의 5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0이죠? 그래서 0, 이것은 3 더하기 2니까 9가 돼서 3이 되잖아요. 이 세 점 가지고 그냥 무게중심 구했을 때 이거 자체가 그냥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막 점 ABC 좌표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고생했어요.